예,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히알루론산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실제로 피부 관리, 뭐 피부과도 마찬가지고 히알루론산의 발견 전과 후로 나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원료에 대한 이 발견 이거 자체가 굉장히 미용, 의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 원장님 방금 시작했어요. 방금 10분에 시작했으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아,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결국 어디서 시작이 됐냐? 그러니까 처음에 원료가 발견된 거는 닭 벼슬이에요. 닭. 진짜 꼬꼬댁 닭. 닭 벼슬에서 이 원료를 발견을 했고, 근데 그 닭, 이 히알루론산을 추출할 때마다 닭을 계속 벼슬해서 뭐, 우리 그 캐비어 만들듯이, 계속 상어 알처럼, 그리고 뭐죠? 그, 푸아그라, 뭐, 이런 거위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이제 합성하는, 닭벼슬에 추출한 그 추출물에 대한 거를 합성하는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어, 피부 관련 이 의료 기술이 진일보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의 발견 전과 후가 실은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왜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피부의 노화, 피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수분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노화의 주요 원인은 수분이 부족해서 생긴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사람 몸의 70%는 물이잖아요. 그만큼 물이 중요한 것처럼 피부도 마찬가지다.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물하고 히알루론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자꾸 이렇게 히알루론산, 물, 이게 혁명적인 원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히알루론산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화학적으로 뭐 만들어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원료 자체를 분석해서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존재하는 물질인데 그거를 이제 한 가지 수분 공급의 형태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분자량을 계산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은 대체적으로 다 어, 저분자, 나노화 뭐 이렇게 시켜서 억지로 이제 침투를 하든 아니면 필러, 필러의 주 원료가 히알루론. 물론 이제 칼슘으로 하는 필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필러가 안정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 잔해에서 단순히 스펀지가 아니고 세포의 기질을 구성하고 뭐 세포 행동을 지시하는 강력한 생물학적 신호 전달자 역할도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저분자로 많이 하는 거. 근데 실제로 이제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필러의 주요 원료로 쓰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기능들을 하는데 결국 이제 인체 내에서 합성이 되는 거는 고분자 히알루론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내용이 어려워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그 텍스트로 보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또 쉽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텍스트는 어려워도 제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쉽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녹화를 해서 다시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히알루론산이 좋다는 얘기는 여기서 히알루론산이 좋다는 얘기를 나는 살아생전 처음 들어본다. 그러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외를 해드릴게요. 없다고 저는
보고 그러면 히알루론산이 왜 어떻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적 진실, 뭐 수분 자석과 구조 지지대의 결합, 말이 어렵죠. 그리고 HA 분자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엔진, 1대1 비율 연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화장품 이게 뒤에 전성분표에 보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알루론산이냐,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냐, 다 같은 말인데 말장난 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 물이 뭘로 이루어져 있죠? 물 하면 H2O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죠. 그럼 수소 두 개랑 산소 한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물이다. 근데 물이 고체로 돼 있으면 얼음이고 액체로 돼 있으면 물, 그냥 H2O 물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또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를, 기체가 되면 수증기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물성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H2O처럼 이 물이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이런 결합체라고 하는 것처럼 히알루로닉 애시드, 이 히알루론산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냐? 그러면 이 글루코닉 애시드, 글루콘산이라는 물질하고 N아세틸 D 글루코사민,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어쨌든 이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1대1로 있어야 돼요. 1대2로 있어도 안 돼요. 1대1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He2하고 O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수소 두 개랑 산소 한 개가 있어야지 물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글루코닉, 그러니까 똑같진 않아요. 다른데 그렇게 비유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글루코닉 엑시드, 글루코론산, 이거 발음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리고 N아세틸 D 글루코사민, 요 두 가지 물질이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거를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대2가 되거나 2대1이 돼도 안 돼요. 딱 1대1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 한 명 한 명씩 살아야 되는데 2명 한 명씩 사면 한국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사회적 지탄도 받고 그런 것처럼 히알루론산은 요 두 물질이 1대1로 연결돼 있는 구조인데 그 연결이 길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가 긴 사슬 구조로 연결돼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설명을 드리냐면 왜 히알루론산이 좋냐, 뭐 수분, 뭐 여러 가지 요소이 좋냐 딱 얘기를 할 때 하나는 자석이고요, 하나는 지지대예요. 자석은 뭐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뭘? 수분을 끌어당기는 게 글루코론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분을 끌어당겨요. 그리고 이 글루코사민, N아세틸 D 글루코사민은 끌어당긴 거를 붙잡고 있어요. 이게 수분을 끌어당기는 거하고 끌어당긴 수분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지지대 역할. 이게 히알루론산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끌어당겨서 가둬두고 붙잡아둔다, 지지한다. 이게 히알루론산이에요. 아까 피부의 인체의 물이 70%, 그러니까 피부도 마찬가지로 물이 노화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히알루론산은 물을 끄집어 당기기도 하고 붙잡기도 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피부에 좋다. 뭐 수분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붙잡아 주니까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자기 분자량, 자기 몸집의 1000배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붙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왜 히알루론산이 좋냐 이렇게 얘기하면 수분을 끌어당기고 붙잡는
특성,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어떤 장점을 가지냐? 수분을 끌어당기고 붙잡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룰 얘기가 그러면 히알루론산에 분자량이 존재한다는 거에서는 많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히알루론산은 분자, 중분자, 저분자, 뭐 초저분자까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분자량을 뭐 고분자, 그다음에 중분자, 그다음에 저분자, 초저분자 이렇게 네 가지로 그냥 크게 나눈다고 하면 역할이 달라요. 첫 번째, 고분자 HA는 뭐냐면 피부 표면에 있을 때는 이 고분자 H의 특성은 물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흐름성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꾸덕해요. 점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잘 안 흘러. 그래서 필러 맞을 때 아픈 거예요. 뭐가 아프냐? 필러 맞을 때 아픈 거는 점성이 높은 게 들어가니까 압력을 받아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자 HA는 피부 표면에 있을 때는 점성으로 막을 형성하고요. 피부 안으로 들어가면 꾸덕한 게 볼륨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히알루론산은 뭐 한다? 수분을 끌어당기고 붙잡는 역할을 한다. 지금 진피 이미지를 제가 못 보여드려서 여기 준비를 안 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진피 이미지까지 보여드리면 진피를 구성하는 성분에는 콜라겐 1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뼈대를 세운 콜라겐. 그 다음에 엘라스틴, 그리고 뼈대를 세우고 난 골조의 옆쪽에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는 게 엘라스틴이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게 무코다당류인데 무코다당류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히알루론산이에요. 고분자입니다. 고분자 히알루론산이에요. 그래서 그게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게 서서히 중분자가 되고 저분자가 되고 피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것도 분해시키는 효소에 의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또 얘기하다가 밖으로 딴 데로 셀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진피에 있으면서 체내에 합성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중분자는 고분자가 분해되면 중분자가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분자 HA가 무코다당류의 이 히알루론산이 체내에서 합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게 중분자가 되고 저분자가 되면서 표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중분자는 진피 상부층과 표피에 머물고요. 저분자는 그 위에서 표피 바깥쪽에서 있다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중분자가 탄력과 수분 유지에 좀 쿠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분자 HA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분자 H는 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적으로 합성된 고분자가 분해돼서 저분자까지 되는 건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밖에서 밀어 넣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약간 재생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죠. 독감 주사, 코로나 백신도 맞잖아요. 백신을 놓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 그래서 다들 쉬고 있어. 근데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건강할 때 얘기해요.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깨우는 거예요. 스스로가 싸워 이길 수 있게끔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재생 신호라고 인식을 한다. 아,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어. 너 이제 일어나서 싸워. 그러면 일어나서 깨우면 피부가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겐도 만들고 뭐 이제 요소들을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주베록이에요. 주베록 진피에 넣어. 왜? 섬유화 세포를 막 자극한다 그래. 그러면 막 이렇게 자극시키면
애들이 막 일을 해요. 일을 하다 보면 콜라겐도 생성하고 엘라스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생성해서 진피가 좋아지게 만든다는 게 외부에 이물질을 집어넣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왜 히알루론산이 인체에 있는데 왜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이물질로 느끼냐면 아까 얘기했죠.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돼. 근데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분자량이 다르니까 내 몸에는 고분자가 생성되는데 왜 저분자가 들어왔지? 이러면서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초저분자나 저분자를 피부에 화장품으로 많이 바르잖아요. 어떤 형태든. 그러면 사이토카인이라고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나요. 적당히 싸워야 되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중에 한 케이스가 이래요. 좋은 거를 많이 발랐어. 그리고 세안을 막 열심히 자주 했어. 이런 경우가 실은 이런 이제 예민 반응이나 과민 반응, 그게 이제 면역 과잉 반응이라는 사이토카인 반응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단순히 크기를 줄이는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크기가 적은 저분자 HA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는 고분자 HA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좀 많이 접해보시고 또 소개도 하시고 이런 원장님들도 계신데 하나같이 들리는 얘기가 뭐예요? 땡겨. 당겨. 뭐 흡수 너무 잘 돼. 당겨.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제가 지금 제형 개발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러면 우리 너무 고분자만 넣었으니까 중분자를 좀 같이 넣은 앰플을 만들거나 이 세럼을 만들까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좀 더 얘기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분자 HA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고 중분자, 저분자로 해서 빠져나가는데 저분자 히알루론산이라고 지금 화장품에서 많이 쓰고 있는, 흡수가 안 되니까 쓰고 있는 그 원료가 일정 이상 사용하면 재생 신호가 되지만 과도하게 쓰면 이런 이제 염증 반응 일어난다. 이게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얘기 드리는 기준은 우리 키닥터 하시는 정재훈 원장님하고 또 우리 김철환 박사님 뭐 이런 이제 우리 어벤져스들이 다 임상과 논문으로 검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 주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분자는 보호, 뭐 보습 장벽, 수분막 형성, 수분 증발 억제, 분자 크기로 인해서 각질층 통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표피 중심의 수동적 케어가 원래 고분자 히알루론산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한 번씩 보시면은요, 뭐 다중 히알루론산,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 다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고분자의 기능은 피부 표면 밖에서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저분자는 피부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설계를 한 거고 고분자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밖에서 막 형성하는 게 고분자 히알루론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고분자 히알루론산, 아까 필러, 뭐 리쥬란 계열 그런 이제 요소들을 안에다 집어넣죠. 진피 안에다가. 결국 있어야 될 위치는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표면막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진피에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사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이제 필러 시술 관련 방식이고요. 우리 이제 수분 관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진정한 물광은 이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진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물광 얘기 많이 하잖아요. 광빨난다. 이거는 결국 난반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은 뭐 얘기 안 다루겠지만 나중에 이제 각질 표면 관리나 왜 광빨나냐 이거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결국 물광이 나는 거는 실제 진정한 물광은 진피에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가서 수분감이 촉촉하게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겉에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에가 잘
내실이 잘 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저분자 히알루론산 필요 없냐? 적정 수준은 필요하긴 해요. 조절할 필요. 왜? 세포를 깨우니까. 재생시킨다. 이 세포를 깨우는 거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전 뭐 반응 유도, 사이토카인 반응 유도 뭐 이런 이제 요소들이 있고, 콜라겐 합성도 촉진하고 뭐 이런 이제 요소들, 오케이, 다 좋다 이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진피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 적정한 그 적정량의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투입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히알루론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피 도달의 딜레마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사이즈를 줄이는데도 진피까지 못 들어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우리 그 피부에 보면 뭐 라멜라 구조, 시멘트 구조, 그래서 피부 간격 뭐 얘기 많이 하는데, 보통 40 나노메타라고 얘기해요. 피부 간극, 예, 각질과 그 지질 사이의 간극을 뭐 어떻게 보면 여기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 사이의 요 간극을, 요 지금 화면에 보면 이게 이제 뭐 구조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요 간극을 40 나노메타라고 해요. 간극이라는 게 간격이 있어야 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들어가는 구조가 실은 40 나노메타를 기준점으로 잡아요. 그냥 40 나노메타 작으면, 그거보다 작으면 흔히 얘기하는 피부에 틈새로 화장품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간극이 아무리 크기가 작아도 피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친수성일까요? 친유성일까요? 피부 장벽은 아쉽게도 개기름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름이 계속 유분이 나와. 그러면 친유성이에요. 그러면 기름과 친한 성분은 친수성, 물과 친한 게 들어오면 어때요? 물과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친수성 소재가 들어오면 밀어내요. 거부해요. 크기가 작아도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 화장품, 좋은 성분, 아까 이제 우리 히알루론산 이번에 얘기하는데,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침투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크기가 일단 작아야 돼요. 40 나노메타 이하여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친유성의 그 위장 전술을 해야 돼요. 아까 히알루론산은 뭐라고 했어요? 물을 끌어당기고 물하고 친해요. 히알루로닉 애시드, 히알루론산은 물하고 친해. 근데 피부는 기름하고 친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반대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위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포점이라는 기술은 안에다가 친수성이라는 거를, 물질을 가두고 겉을 기름처럼, 친유성의 느낌처럼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줄이고 친유성의 위장 전술을 해서 피부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분해가 되면서 터지는 거예요. 우리 알약 보면은 코팅제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코팅제도 웃긴 게요. 나중에 이제 그 캡슐 같은 거 연구를 해보면 이게 위에서 코팅이 벗겨져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서 위에서 약이 성분이 발현돼야 되는 게 있고, 장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위산, 그다음에 소화 효소에 따라서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캡슐레이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씌우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친수성이니까 안 들어가. 크기가 작아져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겉을 위장 전술로 이제 기름 성분으로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아까 이제 우리 피부 장벽이, 뭐 나중에 또 더 설명하겠지만, 피부 장벽이 위에 뭐 각질층이라는 장벽이 있고, 그거를 통과를 하면 우리가 뭐 과립층, 유급층, 기저층 이렇게 되어 있는 표피,
라는 게 있는데 그 밑에 표피하고 진피 사이에 필터가 하나 더 있어. 왜 있냐면 또 나쁜 물질들이 들어갈까봐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점막이라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라는 또 필터가 있어요. 그것도 통과를 해야 돼. 진피까지 들어가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진피에 넣는 방법은 주사밖에 없다. 지금도 그 좀 공부 좀 하셨고 잘 나가신다는 분들 붙잡고 물어보면 100에 100 다 찔러서 넣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 하세요. 그래서 요즘 에스테틱에서 뭐 나와요? 요즘 뜨는 거 뭐 있어요? 에어젯 있죠. 안 들어가니까 뭐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냥 피부를 투과시키겠다. 에어젯 강의 엄청 하더라고요. 뭐 한편으로 이해됩니다. 안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니들은 못 쓰게 하고 에어젯은 팡팡이라고 얘기하죠. 에어젯으로 사정없이 찔러대는 거예요. 찌르는 거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되니까 에어젯이라는 니들프리 뭐 에어젯 뭐 이런 걸로 그냥 넣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좋은 성분, 몸에 있는 좋은 성분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는 괜찮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바늘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실은 잘해봐야 본전이다. 뭐 효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100명 잘하다가 한두 명 문제 생기면 큰 문제 됩니다. 필러도 의사들 시술하다가 괴사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왜? 흐름성 때문에. 혈관이 막혀요. 아까 꾸덕하다 그랬잖아요. 혈관이 막혀버린다니까요. 진짜 그런 괴사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좀 얘기가 또 한쪽으로 셀 수도 있는데 정리하면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진피까지 도달하는 게 히알루론산의 가장 좋은 효과예요. 그러려면 이들로 찌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거를 이제 적용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서론이 긴 거예요. 히알루론산에 아까 정의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가 1대1로 되어 있고 하나는 자석처럼 끌어다니고 하나는 끌어당긴 거를 붙잡아주는 구조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 뭐 초저분자 이렇게 뭐 4개로 나누는데 4개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고분자, 저분자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자. 고분자는 피부 장벽에서 역할을 하든 아니면 안에 들어가면 실은 그 안에서 수분을 땡기고 가두는 역할과 구조적으로 엠보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뼈대와 뼈대 사이에 밀도를 채우는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피부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진피에서 합성도 되고 그리고 원래 인체에 있는 무코다당류 중에 일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필러, 순도가 높고 좋은 필러는 인체에 들어가면 진피에 들어가면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 왜? 나랑 같은 동족이라고 인식을 하니까. 근데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들어가면 어디서 나타난 거지? 이 얘기를 몸이 스스로 반응한다고. 근데 그게 적정한 적당한 반응이면은 재생 신호를 일으키는 재생을 재생이 되는 물질이 아니라 일어나서 일해라고 이야기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물질을 보통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통신시키는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재생을 하는 물질이 아니라 재생하라고 이야기해주는 물질인 거예요. 예. 그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많이 쓰면 적당히 쓰면 재생을 깨워주는 물질이지만 많이 쓰면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성분도 원하는 위치. 그게 진피가 될 수도 있고 피하 지방이 될 수도 있고 표피가 될 수도 있고 각질층 위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원료든지 자기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기능을 해야 좋은 성분이라는 거예요. 비싼 성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인체에서도 그다음에 외부에서도
어디서든 정확한 위치에 있는 성분, 거기서 그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다 좋은 게 아니라 히알루론산도 분자량에 따라서 자기의 기능이나 성능들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이제 드디어 오늘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 뭐 어떻게든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그 카이스트 연구진들 안약 점안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점안제를 이렇게 눈에 넣으면 예전에는 바늘로 눈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성분을 집어넣으려면. 근데 점안제 안약으로 넣었을 때 원하는 위치까지 흡수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다가 그 기술을 이제 분자 해합체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고분자를 이제 분자 해합체에 적용해서 그 분자량의 어떤 기능이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흡수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그 크기가 크면 분자량이 큰 거를 이제 크기가 크다고 얘기하면 크기가 큰 거를 나노화로 작게 만들었는데 원래의 성분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실타래가 꼬여 있는데 이거를 일자로 펴는 기술이다. 뭐 이런 거를 저희 원료랑 똑같은 거를 쓰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흡수 잘 되게 만든 기술이다 이거예요. 근데 분자량을 유지를 했어.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하면 이제 물리학자들이나 막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 결국 임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임상 결과를 했던 토대랑 우리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래 그 화장품을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 분석표라는 게 이제 MSDS랑 COE라는 그 시험 성적표가 있어요. 이거를 사기를 치면은 그 잡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검사를 해보면 나오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은데 이게 이제 그 요소를 해서 통과를 된 부분인데 정리를 하면 사이즈가 분자량은 여기 보여 있는 게 첫 번째 사이즈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죠. 140만 달톤짜리 원료를 오아시스 기술 처리를 해요.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일렬로 이렇게 꼬여 있는 거를 일렬로 하면서 실은 사이즈는 5나노가 되는데 분자량은 한 20만 달톤 정도 나와요. 20만 달톤도 꽤 고분자에 들어가는데 원료는 140만짜리를 하는 거예요. 140만짜리로 오아시스 기술 처리를 하면 이렇게 찍어보면 20만 달톤에 5나노미터가 돼요. 아까 40나노미터 이하면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만족을 해요. 근데 분자량이 20만 달톤이라 그러면 다들 안 믿죠. 어떻게 분자량이 큰데 사이즈가 작지? 이런 이제 얘기인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사람 몸으로 친다고 하면 몸무게가 200kg인데 몸 허리 사이즈가 아니고 몸 이렇게 사이즈는 44 사이즈?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몸무게가 200kg예요. 키도 뭐 165에 200kg인데 옷 사이즈는 44 사이즈래.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뭐 어쨌든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풀어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임상적으로 믿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지만 친율성이라는 이 기준이 되어야지 침투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침투가 안 돼. 친율성의 그 기준이 돼. 물하고 기름하고 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친율성을 띄워야 되는데 그게 그 소수성이라고 얘기하는 친율성과 하이드로포빅 이 소수성은 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인데 결국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이 히알루론산이 그 소수성 그러니까 물과 반대되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리포점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분자 회합체를 하면서
친유성과 유사한 형태의 하이드로포비 성향을 띠게끔 만들어서 사이즈도 투과되죠. 그다음에 친유성의 약간 위장 전술도 가능해서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냐? 이게 표피를 넘어 기저막을 넘어서 진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님하고는 그렇게 우리는 바르는 필러다. 텍스트로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돼. 근데 말로는 그냥 이제 떠드는 거지. 바르는 필러고 진피까지 들어가고 저도 스레드에서 매번 싸우고 있어요. 예. 진피까지 들어가는 게 어떻게 화장품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고분자가 어떻게, 뭐 계속 싸우고 있어요. 뭐 어떻게 이제 계속 싸워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 구조를 처리를 한 게 모아시스 기술, 대단한 기술이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안 믿으니까 더 좋다는 거죠. 예. 믿는 사람만 쓰는 게 더 나아. 이게 이제 다 확산되면 우리만의 노하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안 믿었으면 좋겠어. 우리만 이거 가지고 떼돈 벌었으면 좋겠어. 그죠? 그리고 매트릭스 안정화는 어떤 형태랑, 그러니까 이 히알루론산, 모아시스 기술 처리가 된 히알루론산은 어떤 제형하고 섞어도 상관없어요. 비타민 C랑 섞어도 되고, 뭐, 다양한 형태의 원료들이랑 섞어도 이 원료 자체가 안정화돼 있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유통기한이나 아니면 그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 원래 그 엔도톡신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부작용 검사 중에 하나인데 독성 반응 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진피까지 들어가니까 엔도톡신 검사를 했을 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 여과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멸균 공정이나 살균 공정을 할 때 방식이 두 개 있거든요. 끓이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그러면 단백질 성분이나 열에 약한 성분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세균이 있는 걸 어떻게 걸러낼 거냐라고 했을 때 필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터 사이즈를 0.2라는 필터를 쓰면 멸균 처리됐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세균의 사이즈가 0.2 그 필터를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그 통과한 거는 멸균이 됐다라고 저희가 공식력 있게 인정을 해주고요. 0.4는 멸균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런 이제 균들이나 기본적인 것들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0.4보다 0.2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망을 우리가 거름망 해보면 망이 촘촘한 거는 걸러내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이즈를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통과를 하는 거예요. 5나노메타니까. 그래서 이 모아시스 기술의 원리는 첫 번째, 분자량이 큰 거를 잘라서 쪼개면, 저분자화 시키면 다른 그 기능을 해버려요. 그리고 피부 내에서 인식할 때도 이상한 물질이 들어와서 이렇게 인식하는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분자 회합체라는 기술을 써서 크기, 분자량은 고분자를 유지하는데 사이즈를 작게 했다. 그래서 실타래처럼 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이드로포빅, 친유성과 유사한 위장 전술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들어간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실은 이렇게까지 설명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무슨 뭐 물리학을 할 것도 아니고 뭐 화공학을 전공할 거 아니고. 근데 또 이제 고분자 가지고 뭐 앰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아는 척하고 떠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한번 임팩트 있게 카이스트 기술의 서울대 피부과 전문의 뭐 이런 대통령 자문의가 임상과 논문을 검증한 원료입니다. 이걸 바르면 조건조 해결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된다라는 기준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떨었네. 빨리 할게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표면에서 다 튕겨서 나갑니다. 그래서 표면에만 발라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모아시스 처리하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진피까지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좀 단어를 세게 썼어요. 초월적인 흡수력. 신기하다. 어쨌든 초월하는 흡수력을 가진 거. 임상 결과 이거 2,500만 원 들여서 임상 결과 냈습니다.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보여드리고요. 세포 재생 신호.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진피층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SCI급 논문이 있어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들도. 그러니까 성분이 들어가면 그 성분과 함께 뭐가 들어왔어 이러면서 섬유화 세포를 뭐 자극을 해서 걔네들이 뭐 활동하게끔 만들면 콜라겐 뭐 엘라스틴 이런 이제 요소들도 튼튼해진다. 이런 이제 요소에 대한 부분이고 결국 채워지니까 볼륨감이 생긴다. 그게 이제 안티에이징으로 구조적으로 진피의 밀도나 리프팅 개선 이게 다 논문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공학이 만들어낸 압도적 교차 테스트한 게 그거예요. 피부 흡수 속도 얼마만큼 빨리 잘 들어가느냐. 발라보신 분 알겠지만 그냥 흡수도가 미쳤어. 잘 들어가죠. 물 분자보다 훨씬 작으니까요. 그리고 흡수 깊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진피까지 들어가냐 이거를 측정했을 때 진피까지 들어가는 그 수치가 나와 있어요. 따로 궁금하신 분들 제가 원 데이터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돈 들여서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들어가면 진피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형태의 콜라겐 생성량이 늘어나는 형태의 이제 자극도를 섬유화 세포를 자극을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 결과. 그래서 수분 공급뿐만 아니라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의 생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뼈대가 튼튼해지는 효과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고요. 표피 장복, 뭐 진피 밀도, 처짐 개선, 미세주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된 게 진피에 고분자 히알루론이 들어가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게 이제 초음파로 찍는 거예요. 일요일날 초음파 얘기 한번 했죠. 진단 초음파 얘기가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림 보이시죠? 그림 바르기 전이에요. 4주간 발랐어. 바른 거예요. 인젝으로 넣은 게 아니라 바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얀 부분이 더 늘어났죠. 이게 밀도가 개선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초음파로 찍으면 뭐가 늘어난 거냐면 수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분자 히알루론산 형태가. 밀도 개선된 거 보이죠? 이게 바로 발라서 진피까지 들어간다는 결과치를 증명해주는 초음파 사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나 원리를 통해서 실제로 개선된 수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계속 땡기죠. 근데 안면 처짐이나 처짐 각도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이 됐다라는 것들이 이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흡수시킬 수 있는 이 모아시스 기술로 임상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사이즈 그리고 침류성에 해당하는 하이드로포빅 성향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솔루션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런 거 개선됐다. 네. 요게 이제 모아시스 기술 처리한 고분자 HA고 이거는 일반 고분자 HA예요. 결국 효과 없어. 효과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없는 게 아니냐면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피부막에 이렇게 씌워줘도 수분 소실도가 감소하는 건 맞아. 근데 높은 수치로 감소하는 게 더 21.5랑 13.9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거는 안에까지 안 들어가. 밖에서 그냥 수분 손실도 막을 씌워서 수분 손실도를 줄여주는 거고 이 모아시스 처리한 고분자 HA는
피부 속까지 침투한 결과가 아까 밀도가 개선이 되고 볼륨감이 생기고 하는 것까지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피부 강화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은 생물학적 이해, 압도적 기술력, 검증된 인식 데이터 요 세 가지가 다 돼야 된다. 오늘 왜 제가 뭐 이 히알루론산까지 설명하냐면 생물학적으로 이해는 해야 돼. 왜?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 가장 좋은 성분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분자량만 달라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이 사이토카인 반응이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기본적인 이해는 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검증된 기술력을 사용한 제품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임상 데이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몸에 먼저 그리고 우리 고객들한테 그래서 임상 데이터를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고 실제로 그런지에 대한 검증은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히알루론산의 진짜 핵심은 얼마나 많이 넣었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도달하게 했느냐. 결국 좋은 성분이 필요한 위치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요. 오늘 그래도 10분에 시작했으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저게 있어요. 항상 그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부작용처럼 보이는 게 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제 그 뭐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속 당김하고 속 건조하고 뭐가 차일까요?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 건조, 속 당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 같죠? 그죠? 음. 속 건조하고 속 당김. 우리 김소영 이사님 마이크 못 쓰세요? 못 쓰시는가 보다. 응?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저희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쓰면 다 하나같이 당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당기는 속 당김과 속 건조는 다른 얘기예요. 제가 그거를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공유할 수 없다 그러는데 왜 이러지? 공유 좀 하자. 공유가 왜 안 되지? 공유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되나? 아 이거 공유하고 싶은데 오늘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서 공유 좀 해줘라. 어, 보이죠 보이죠? 네, 보이죠 보이죠? 네. 네, 보여요. 자, 교습의 착각, 속건조와 속당김의 오해와 진실을 좀 파헤쳐 드릴게요. 자, 표면 감각과 구조적 결핍을 분리하는 임상적 진단 및 표방 가이드. 요즘 GPT가 일 잘해요. 네. 제목만 잘 던지면 되게 한 번씩 헛소리를 해서 그렇지 좋은 얘기 잘해줘요. 자, 피부 속이 너무 건조해요. 이야기 많이 듣죠. 그죠? 그런 것처럼 속건조 뭐 알고 사는 얘기예요. 근데 속 당김과 보습 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오판이에요. 속 당김을 단순 건조로 하고 과잉 처방하고 부작용 생기고 붕괴하고 물론 세정에도 문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속 건조랑 속 당김은 완전 다른 메커니즘. 아까 속 건조는 진짜 그냥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 당김은 뭐냐면 무언가로 채워졌을 때 들러붙는 현상이든 밀어내는 현상이든 어떠한 반응이 있는 거를 속당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건조한 거는 이렇게
진짜 마른 거예요, 마른. 근데 속 당김은 뭔가 물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수분 이동 및 장력 변화 및 이런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고분자 히알루론산 우리 앰플이 진짜로 피부에 진피까지 들어가면 속 당김 현상이 생겨요. 무조건. 그게 뭐냐? 수분의 이동 및 장력 변화로 인해서 뭐가 땡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속 당김이에요. 그럼 건조는 뭐냐? 그냥 뼈 말라. 그냥 아예 그냥 쩍쩍 갈라져서 그냥 수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데 지금 이거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분 못해요. 못해. 근데 속 건조는 어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위로도 빠져나가고 안으로도 생성 안 되고 수분 건조도 항상 속 건조 얘기할 때는 경피 수분 손실이에요. 경피 수분 손실. 결국 피부 장벽 무너져서 물이 그냥 생성되는 것보다 더 빨리 나간다 이거예요. 화면이 뭐가 나와요? 이상한 게 뜨는 것 같은데. 첫 페이지 떠요? 화면이 딴 게 뜨죠? 아니죠? 네, 그죠? 첫 페이지 뜨죠, 지금. 네. 이래. 이러지 말자. 우리 이러지 말자. 공유가. 일단 자료는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프레젠테이션 발표. 아, 오케이. 됐어. 완벽합니다.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속 건조랑 속 당김 다르다. 속 건조는 구조적으로 수분이 피부 장벽이 무너졌든 어떤 형태든 만들어지는 것보다 계속 증발 속도가 더 빠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조감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속건조 안 잡으면 결국 겉에다가 아무리 덧칠을 해도 안쪽에서는 메말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하는 거는 뭐예요? 진피에다가 수분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 리쥬란 계열이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됐던 필러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필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볼륨만 생각을 하는데 그 필러 성분의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좀 묽게 만들어서 피부에 넣는 것도 수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들어가면 엄청 땡겨요. 필러 시술 받아보신 분 알겠지만 땡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전체적인 기준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속 건조는 결국 안에서 구조적으로 수분이 계속 소실되는 요소다. 그로 인해서 노화가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적 특징은 이런 이제 부분들 민감한 형세나 홍조 뭐 화장될 때 탄력자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속 당김은 뭐냐? 필름이 현석에서 수축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삼투압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진피 방향으로 빠른 수분이 이동하기도 하고 표면 증발 속도 증가해서 콜라겐이 수축하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뭔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떤 물질이든지 들어갔어.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이동을 하거나 뭔가 당기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속당김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발라서 집어넣으면 당기는 현상이 들어갔다는 증거라고요. 이거를 이제 백날 첫날 설명해봐야 고객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 현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다른 크림을 바르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서 제가 아까 중분자 히알루론산을 같이 좀 넣어서 표피 부분에 좀 채워지거나 그 표피 안쪽에 좀 더 채워지고 뭐 겉도 채워지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하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자고요. 속 건조. 이거 발랐는데 더 건조해졌어요. 이런 이제 물을 마셨는데 목이 더 말라졌어요. 물을 마셨는데 어떻게 목이 더 말라지냐고요. 그만큼
그만큼 건조했다는 얘기고, 당김 현상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좋은 현상이다. 이거를 우리라도 알자고요. 우리라도 알아야, 그걸 도저히 못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솔루션을, 추가적인 뭐 솔루션을 더 해결을 해서 주더라도 우리라도 알자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 건조는 이런 형태, 그다음에 속 당김은 이런 형태. 요 기본적인 형태들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실제 수분량이 올라가는 형태, 그러면 이게 하루만, 이틀 만에 이게 아니더라도 이 히알루론산이 고분자로 채워지는 형태면, 처음에는 당기는 현상이 있다가 이 당김 현상이 채워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역할. 그 과정이 최소 28일 턴오버 주기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고, 또 세정 습관이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물을 많이 먹냐 안 먹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최소 한 달은 꾸준하게 발라보면 그 속 당김이 개선이 되면서 나중에는 끊을 수 없는 약간 마약같이 되는 거죠. 저도 실제로 느끼거든요. 어느 동안 좀 고분자 기한을 좀 등한시했다거나 이러면은 뭔가 채워야 될 것 같은 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그런 이제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뭐 이런 이제 구조적 재배열 심층 이동 표면 장력이 발생해서 감각적 오인이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본인이 못 알아듣는 걸 못 알아듣는 걸 그러지 말고, 되는 사람,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평소에 크림을 바르냐 안 바르냐 이것 좀 물어봐 주면 되고요. 그 외적으로는 제가 제품을 지금 흡수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액상으로만 지금 앰플이 돼 있는데, 여기에 중분자나 뭐 다양한 좀 제품들을 조금 더 섞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을 좀, 흡수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속건조랑 속당김 다르다. 고분자 히알루론산 들어가면 무조건 속당김 옵니다. 그게 결국 이런 이제 1, 2, 3번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되면 속 건조는 자연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좀 하셨으면 좋겠고, 상담할 때 이런 식으로 뭐 체크리스트 형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 피부 장벽과 속 건조 같이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이나 방식들을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이제 뭐 내용들,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의 듣는 기준에서는 제가 계속 자료들을 만들어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시간 날 때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물어보시면 되고, 열심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들은. 그래서 감각적인 이 환상에서 나부터 벗어나야 돼요. 알아야 벗어나죠. 예, 이해를 하고 보면 구조적 진실이 보이고, 그거를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에는 이걸 못 알아듣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못해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화장품도 팔아야 되고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 유화시켜서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 그거 물어보는 게 딱 하나예요. 평소에 크림 뭐 좀 유분기 있게 이런 걸 덕지덕지 바르시냐? 그런 분들은 그냥 앰플 바르고 크림 바르세요, 쓰던 거. 뭐 그게 유분기가 너무 많아서 뭐 뾰루지가 나든 말든 그거는 나중에 케어할 문제고, 일단은 이 이거 수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분 부족해서, 유분이 많은 게 아니라 수분이 부족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 유분이 많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무조건 이 고분자 히알루론산 핵심입니다. 근데 당기는 현상 때문에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요소들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로 하고, 혹시 그냥 한 1분 정도 궁금한 거, 이해 안 된다, 그런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다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신지 궁금한 거. 너무 설명을 잘했거나, 그죠? 너무 어려우면 질문이 없다고 그러는데, 네, 소연 이사님 빨리 끝내라고 뭐 이제 아이콘 날리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로 하고, 제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제가 개인톡이나 이런 거 다 환영하니까 좀 항상 물어봐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다른 뭐 주제를 좀 정해가지고 뷰티 디바이스를 한번 할까요? 뭐 하여튼간 할 거는 많으니까 나중에 무궁무진하니까. 시험 봐요, 시험. 아, 시험. 네네네.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들어오신 네 분께는 제가 또 선물을 또 따로 준비할 테니까 나중에 체크 좀 해주시고 선물 드릴 수 있도록. 저번 주에 들은 사람도 좀 선물 줘야 되는데 말만 해놓고 못 주네.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뵙고 여러 가지로 이번에 이제 세미나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 잘 봐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는 오늘 교육했던 강의 자료는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단톡방에 올리면 되죠? 아니면 수업 들은 사람만 따로 줘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 일단 단톡방에 내가 안 올릴게. 그래서 오늘 항상 매 수업 듣는 요 인원들만 해서 자료를 공유 드려. 그래야 좀 참여하는 맛이 더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실시간으로 듣는 사람들은 더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톡방 제가 따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 강의 자료를 먼저 공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